등산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는 누구나 하나쯤 이상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거나 혼자 남게 되는 순간 겪는 일들은 종종 믿기 힘든 이야기로 전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단순한 전설이 아닌 누군가 실제로 겪은 일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등산 중 길을 잃었던 한 부부가 겪은 경험담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내려올 수 없었던 갈림길과 그곳에서 만난 백발 노인의 존재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의문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주말마다 산행을 다니던 저희 부부는 한적한 지방산 하나를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3시간쯤 떨어진 곳에 있는 산으로 등산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풍경이 좋기로 꽤 알려져 있었지만 사람은 많지 않은 편이라 조용하게 다녀오기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 이름은 이정표에도 잘 안 나오는 작은 산이었지만 트레킹 앱에는 등산로가 몇 갈래 표시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걱정은 없었습니다. 해발이 높진 않아도 중간중간 바위 지형이 많아서 초보자보단 중급자에게 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아침 일찍 도착해서 등산로 초입에서 간단히 몸을 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초반에는 비교적 평탄했습니다. 나무도 빽빽하고 흙길이 넓어서 걷기 수월했는데 1시간쯤 지나자 경사가 급해지고 발을 딛는 감촉도 점점 변했습니다. 발밑이 흙이 아니라 이끼 낀 바위처럼 미끄러웠고 나뭇가지에 가려서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구간도 종종 있었습니다. 보통 등산하면서 다른 등산객들을 몇 명은 마주치게 마련인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올라가는 내내 단 한 명도 사람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일찍 출발했고 주차장에도 몇 대 차가 더 있었는데도 아무도 없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평일 다음 날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2시간 반쯤 지나자 어느 지점에서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트레킹 앱에는 없는 길이었습니다. 왼쪽은 기존 등산로처럼 보였고 오른쪽은 조금 더 좁고 풀이 많이 자라 있어서 관리가 덜 된 느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판단이라면 왼쪽을 택했어야 했지만 그때 오른쪽에서 희미하게 발자국 같은 흔적이 보여서 저희는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른쪽 길에서 사람 형체가 하나 보였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하얀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온 노인처럼 보였고 회색 계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분이 가만히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손짓을 하며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이쪽으로 오라고 하듯이 천천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무의식적으로 그쪽 길로 발을 옮겼습니다. 누구든 사람을 마주치면 안심이 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산에서 길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이거나 관리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짧게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천천히 다시 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그 노인을 따라 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상하게 길이 예상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습니다. 나무들이 양옆에서 더 조밀하게 뻗어 있어서 하늘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바닥도 낙엽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발을 디딜 때마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따라갔는데 앞서 걷던 그 노인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분명히 저희보다 조금 앞서 걷고 있었고 그 간격이 멀지 않았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는 잠시 멈춰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숨어 있을 만한 곳도 없었고 갈림길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 상태로 몇 분 정도 더 걸어갔는데 조금 전까지 있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낙엽 위에 남아있던 발자국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노인이 저희보다 빠르게 움직였나 싶었지만 노인의 걸음은 처음부터 느렸고 지팡이도 없이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속도로 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다시 길을 되짚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길이 낯설게 느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명히 같은 길을 걸었는데 돌아가는 길이 처음 보는 형태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나무 모양도 바위의 위치도 심지어는 풀의 생김새까지 기억과 달랐습니다. 트래킹 앱을 켜봤지만 위치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도는 멈춰 있었고 저희가 있는 자리는 등산로에서 멀어진 곳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건 처음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꺾었을 뿐인데 현재 위치가 산의 반대편처럼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오래 걷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더 내려가다 보니 또 다른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길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왼쪽은 바위 옆으로 간신히 발 디딜 틈만 있었고 오른쪽은 나무 뿌리와 덩굴로 뒤엉킨 사람은 거의 지나가지 않은 듯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군가 만든 듯한 작은 돌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높진 않았지만 손으로 쌓아 올린 흔적이 분명한 돌탑이었습니다. 저희는 돌탑 앞에서 제법 오래 서 있었습니다. 길이라 부르기 어려운 두 갈래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래킹 앱은 여전히 멈춰 있었고 나침반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조금씩 흔들리는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새소리도 없었고 바람 소리조차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른쪽 방향 나무와 덩굴이 얽힌 그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자국 소리처럼 느껴질 정도로 또렷한 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낙엽을 누르는 부드러운 압력이 연속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그 사람을 봤습니다. 처음 갈림길에서 봤던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분명히 몇 분 전까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사라졌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타난 그 사람은 이번엔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고 있었고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도 느껴질 정도로 하얀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피부는 이상하리만치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옷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자세는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이 곧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그 노인을 보고 있었고 뭔가 말하려는 듯 하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그렇게 저희는 다시 그 사람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돌탑 옆에 오른쪽 나무 뿌리와 덩굴이 엉킨 길을 향해서였습니다. 그 길은 분명히 사람이 다니지 않은 지 오래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잘 빠졌습니다. 걸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은 꾸준히 확보되어 있었고 나뭇가지도 얼굴을 때리지 않을 정도로만 비켜 있었습니다. 그런 길을 걸으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열려 있다는 느낌이었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통로 같았습니다. 백발의 노인은 일정한 속도로 앞서 걸었고 절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가리키지도 않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마치 유도당하듯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계속 들었지만 그 길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참을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분명히 수십 분을 걸었을 텐데 지나온 길이 이상하게 단조로웠습니다. 뒤로는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나무 모양도 앞뒤가 똑같았습니다. 그 길을 되짚는다고 해도 방향을 잡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앞서가던 백발 노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무들 사이에 허름한 정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정자로 기둥은 벌레 먹은 자국이 있었고 지붕은 덩굴로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정자만은 바닥이 평탄하게 정리돼 있었고 주변에는 낙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노인은 정자 앞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저희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손을 들었고 정자 안을 향해 가리켰습니다. 정자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바닥 중앙에 오래된 등산 배낭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은 바랜 검은색이었고 지퍼는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물병과 종이지도 그리고 반쯤 녹슨 나침반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그 안을 들여다봤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종이지도에는 아까 저희가 출발했던 등산로 초입과는 완전히 다른 코스가 그려져 있었고 그 지도 어디에도 저희가 지금 있는 지점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알고 있던 등산로는 이 지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정자 옆에 있던 백발 노인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뗀 적도 없었는데도 어느새 자취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마치 원래 거기 없었던 사람처럼 흔적 하나 없이 증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자에서 물러나며 아내에게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아내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저희는 다시 왔던 길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발자국 뒤로 갔을 뿐인데 방금 지나온 길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는 단순한 덩굴길이었는데 어느새 바닥이 축축해지고 나무의 간격도 더 좁아져 있었습니다. 해가 어느새 기울고 있었습니다.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길을 걷고 있고 트레킹 앱은 여전히 먹통이었습니다. 저희는 걷고 또 걸었지만 처음 갈림길이나 돌탑은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한참 걷다 보니 어디선가 다시 그 백발의 노인이 저만치 앞에 서 있는 게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 어디선가 다시 그 백발의 노인이 저만치 앞에 서 있는 게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아까 정자 앞에서 사라졌던 사람이었고 저희는 분명히 그를 등지고 수십 분을 걸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또다시 앞에 있었습니다.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자세로 말입니다. 그 노인은 예전처럼 똑같이 고개를 살짝 숙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은 더 어두워져 있었고 이상하게도 노인에게만 희미한 빛이 비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바람도 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주변은 바닥의 낙엽조차 움직이지 않고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도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발밑에 마찰음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걷고 있었지만 그녀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무음 속에서 걷고 있다는 감각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고 무언가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됐습니다. 노인이 서 있는 방향으로는 두 개의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좁은 틈이 있었고 그 사이로 노인의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그 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엔 저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언가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었고 동시에 그쪽이 유일한 길이라는 인식이 같이 들고 있었습니다. 바위 틈은 몸을 살짝 옆으로 돌려야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았습니다. 양옆의 돌 표면은 축축했고 이끼가 군데군데 끼어 있었습니다. 돌 틈을 지나는 동안 저희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무언가 깨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틈을 지나고 나니 다시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발밑이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는 흙과 낙엽, 덩굴이었는데 이번에는 자갈이 깔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정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일정한 간격이었고 양옆에는 나무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길을 따라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정도 지나자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발소리가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닥이 자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걸음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닿을 때마다 마찰음이 들려야 정상이었는데 마치 무언가 소리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자갈 위에 남겨졌어야 할 흔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이 길을 따라 수십 걸음을 걸었는데도 처음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걸었다는 증거가 이 공간에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앞에서 다시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백발 노인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멀찍이 있었고 이번에도 역시 가만히 서 있었지만 주변의 공기가 더 차가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저희를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길의 끝으로 인도하겠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를 따라 걷던 중 갑자기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적응됐던 눈이 순간적으로 밝은 빛에 반응하면서 저희는 멈췄습니다. 앞에는 무언가 반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물이 거의 고여있고 나뭇잎과 벌레들이 떠 있었지만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럽고 조용했습니다. 그 연못 표면에 비친 건 단순히 저희 두 사람뿐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 백발의 노인도 함께 비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리에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연못에만 비친 그 형체는 저희 뒤편 어딘가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고 분명히 시야엔 아무것도 없는데도 반사된 화면 속에서는 저희와 거의 같은 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연못에서 시선을 돌리며 몸을 돌렸지만 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물을 보면 그 노인은 여전히 비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움직이지 않았고 똑같은 자세로 저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 연못 옆에 오솔길 같은 곳을 향해 발을 옮겼습니다. 다행히 그 길은 아주 좁지만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걷지 않았는데 다시 연못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연못을 등지고 걸었는데 방향을 돌려도 계속 그 자리가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물에 비친 형체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연못 가장자리에 아주 바짝 붙어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없이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연못 주변을 돌아나가는 방향으로 다시 길을 찾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노인의 형체가 물에서 사라진 것을 봤습니다. 더는 반사되지 않고 대신 연못 표면이 천천히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물속에서 올라오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순간 한 줄기 바람이 불면서 주변 나뭇잎이 흔들렸고 아주 희미하지만 현실적인 소리가 처음으로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 나무가지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저희의 숨소리. 마치 무언가 강제로 눌러놓았던 음향이 풀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이 다시 조금씩 현실적으로 느껴지자 연못도 이전처럼 단순한 고인 물로 보였습니다. 반사도 흐려졌고 형체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길을 어떻게든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연못의 형체가 흐려지고 주변의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면서 현실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아주 조금 들긴 했지만 여전히 이 숲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감각은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제 방향 자체를 따지는 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트래킹 앱은 여전히 먹통이었고 나침반은 계속해서 엉뚱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발길 닿는 대로 걷기만 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오히려 계속 움직이는 것보다 한자리에 머무는 게 낫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숲은 머무는 것도 걷는 것도 마냥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연못을 벗어나 한참을 걸었을 무렵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큰 바위 2개와 좁은 틈, 그 너머로 이어지는 자갈길이 너무 낯익었습니다. 처음 백발의 노인을 다시 마주쳤던 지점과 아주 똑같아 보였습니다. 혹시 저희가 되돌아온 걸까 싶어 바닥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갈 위에는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누가 지나갔다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는 그 낯익은 풍경을 몇 번이고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정자 앞을 지나갔던 것 같은 느낌, 돌탑이 있던 자리를 닮은 장소, 그리고 같은 연못. 무언가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계속 이동하고 있었지만 주변은 정지된 듯 똑같은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의 흐름까지 이상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 연못을 봤을 때는 해가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었고 정자 앞에 도착했을 땐 노을빛이 숲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도 여전히 하늘은 어스름한 상태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해가 지지도 완전히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도 이 안에서 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의식적으로 걷는 속도를 바꿔보기도 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동안 아무 방향 없이 숲 사이를 비집고 걷기도 했지만 결국엔 다시 처음과 비슷한 자리에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를 반복하자 저희는 말없이 멈춰섰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결국 같은 장소로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처음 돌탑 옆에서 백발 노인이 나타났고 이후 길은 그의 인도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가 나타나기 전의 지점으로 되돌아간다면 이 반복이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문제는 그 지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조금이라도 생경한 길을 찾기 위해 주변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움직이다가 처음으로 전과는 다른 모양의 나무를 마주쳤습니다. 줄기가 둘로 갈라져 있었고 중간 부분에 커다란 상처처럼 보이는 갈라진 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옆에는 조그마한 천이 나뭇가지에 묶여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사람 손으로 묶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천은 해지고 색이 발해 있었지만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기준점 삼아 길을 벗어나 보기로 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을 젖히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예상하지 못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바닥이 움푹 패인 작은 웅덩이 같았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주변 땅이 유난히 말라 있었고 낙엽도 유독 적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살피던 중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땅에 희미하게 발자국 같은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향한 발자국이었습니다. 사람이 걸었던 흔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 무언가에 끌려간 듯한 느낌의 흔적이었습니다. 발자국 사이에 발끝에 눌린 자국이 없었고 무릎쯤 되는 깊이의 움푹 파인 자국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흔적을 따라가자 주변은 점점 더 나무가 빽빽해지고 길이 좁아졌습니다. 낙엽이 바닥을 덮고 있었지만 그 자국은 꾸준히 이어졌고 몇 분을 따라간 끝에 작은 언덕처럼 보이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 위에는 누군가 오래전에 쌓아놓은 듯한 돌무더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무덤처럼 보이는 형태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멈춰섰습니다.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등산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돌아가지 못한 채 묻힌 자리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마주쳤던 백발 노인 역시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누군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다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실제로 존재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나뭇잎이 날리고 바닥에 낙엽들이 흩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희의 앞쪽 방향으로 숲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지나지 않았던 낯선 공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이상하게도 발에 힘이 들어갔고 바닥은 점점 딱딱한 흙으로 바뀌었습니다. 낙엽도 점점 적어졌고 나무들 사이의 간격도 넓어졌습니다. 어디선가 사람 말소리 같은 게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사람 말소리 같은 게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로감 때문일 수도 있었고 멀리서 바람에 실린 나뭇잎 소리가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조금 더 옮겼을 때 그 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말소리였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특유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다시 켜봤습니다. 여전히 전파는 없었고 화면만 켜진 상태에서 시간조차 멈춘 듯 그대로였습니다. 어딘가로 전화를 걸 수도 위치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길이랄 것도 없는 틈을 비집고 나아가자 점점 주변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나무가 드물어졌고 땅이 조금 더 젖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소리가 이제 아주 가까이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말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혼잣말 같았고 그 다음엔 둘 이상의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까이 다가가면 다시 흐릿해졌고 반대로 조금 멀어지면 또렷해지는 이상한 구조였습니다. 마치 일정 거리에서만 들리도록 조절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점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하게 사람 형체가 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두 사람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사람과 그 옆에 선 사람. 둘 다 자세가 분명했고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는 들리면서 입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쪽은 팔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서 있는 사람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그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둘을 실제로 본다는 게 맞는 건지 혹은 그냥 환각 같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조용히 손짓을 해 보였지만 그녀도 이미 그 형체들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뒤 천천히 그 자리에서 한 걸음씩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의 형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형체가 아니라 그림자 같았습니다. 희미하게 보였던 그 실루엣들이 주변 나뭇잎에 가려지자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틈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현실의 사람이라고 보기엔 동작이 너무 기계적이었고 주변과의 조화도 이상하게 떠 있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몸을 낮추고 바닥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숨긴 채 멀어지려는 찰나 바람과 함께 갑자기 귀 가까이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방향을 특정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어느 쪽에서도 시작되지 않은 것처럼 귓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말소리였습니다. 단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고 여러 겹의 소리가 겹쳐진 듯 웅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집중하려 할수록 저절로 멈춰 서게 됐습니다. 머릿속이 울리는 느낌이었고 한참을 듣고 나면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이 깊어질수록 발끝과 손끝의 감각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그 상태로 있다가 저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다잡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도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나뭇가지를 응시한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눈동자조차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그녀의 손을 잡고 세게 흔들었습니다. 몇 초쯤 지나자 아내가 눈을 깜빡이며 다시 저를 바라봤고 그 순간 저희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숲의 공기가 다시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지된 것 같았던 시간과 소리가 다시 살아났고 머릿속에 울리던 소리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숲을 벗어나듯 걸어간 그 방향은 처음 보는 형태의 길이었습니다. 흙길이었고 나무들은 간격이 넓었으며 바닥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길 옆에 쓰러진 나무 위로 사람이 지나간 듯한 자국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낙엽이 치워져 있었고 누군가 발로 밟고 지나가며 생긴 움푹 팬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길을 따라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을 본 건 처음이었고 저희는 마치 살아있는 누군가가 바로 앞에 있다는 느낌으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흔적은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끊겨 있었습니다. 길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사람의 자취는 마치 거기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지점에서 다시 숲을 둘러보던 순간 저 멀리 다시 그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처음보다 훨씬 멀리 나무 사이에 서 있었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없었고 동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나무 사이에서 백발의 노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작은 실루엣으로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존재감만큼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그를 따라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를 따라간 뒤로 이 숲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시작됐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숲은 한 방향으로만 열려 있었고 저희는 그나마 평평한 흙길을 따라 움직이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길은 비교적 정리되어 있었고 더 이상 돌탑이나 정자, 연못 같은 기묘한 장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길 한가운데 작고 낡은 천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게 천이 아니라 배낭에 부착하는 등산용 이름표였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얇은 판에 투명 테이프가 덧대져 있었고 거기에 손글씨로 누군가의 이름과 전화번호 일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듯 글씨는 많이 지워져 있었지만 이름의 앞 글자 2자와 전화번호 앞 4자리는 분명히 읽혔습니다. 문제는 그 전화번호였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번호와 앞자리가 같았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등산객들 중에는 같은 통신사를 쓰는 사람도 많을 테고 번호 앞자리는 겹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름까지 비슷하다는 건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름표를 뒤집어 보자 뒷면에는 희미한 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뭔가를 적었다가 지운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읽을 수 없었지만 반복된 몇 개의 획이 마치 도움이라는 글자를 쓰려다 만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눈을 마주쳤고 말없이 이름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이 숲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조금 더 걸었을 때 주변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땅이 질척해지기 시작했고 바닥이 물을 머금은 듯 푹신하게 꺼졌습니다. 발을 뗄 때마다 바닥에서 진득한 소리가 났고
몇 번은 흙이 발목까지 묻히기도 했습니다. 나무도 점점 엉켜 있었고 가지 사이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상한 걸 봤습니다. 옆에 쓰러져 있던 나무 뿌리에 무언가 종이 같은 게 붙어 있었고 가까이 가보니 그건 누군가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비에 젖었다 말라서 종이는 오그라들어 있었고 글씨는 번져 있었지만 일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길은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된 메모는 중간이 찢겨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절대 따라가지 마시오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정적이 느껴졌고 갑자기 숲속에서 짧은 마찰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나뭇가지를 스치는 듯한 소리였고 그 방향을 향해 시선을 돌린 순간 다시 100발의 노인이 눈앞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엔 저희 둘 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놀랄 틈도 없이 그 노인은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숲 안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에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대 방향으로 처음 그 이름표가 떨어져 있던 길 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희가 걸어왔던 길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지나왔던 방향인데 다시 돌아보자 길이 없었습니다. 나무들이 다시 그 자리를 메운 것처럼 저희가 걸어온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름표를 손에 쥐고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희는 눈앞에 또 하나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길 옆 바위 위에 놓여있는 또 다른 등산용 배낭이었습니다. 오래된 배낭이었고 물기가 스며든 흔적과 함께 흙먼지가 잔뜩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여있는 메모 한 장. 이번에는 단정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길로 들어오면 다시는 나갈 수 없습니다. 배낭 안을 살펴봤습니다.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 작은 수첩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그게 바로 3년 전 오늘 날짜였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저희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향을 따지기보다는 가장 걷기 쉬운 쪽으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나무가 드물고 땅이 비교적 단단해 보이는 곳을 골라 빠르게 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고 나무 사이로 햇빛도 아주 조금씩 비쳐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다 끝난 게 아닐까 하고요. 그 순간만큼은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은 조금씩 넓어졌고 숲은 점점 평범한 산길 같은 느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길 끝자락 나무 사이로 어떤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나무로 된 작은 정자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봤던 그 낡은 정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세워진 듯 단단했고 주변엔 안내판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분명히 등산로를 안내하는 화살표가 있었고 나무 기둥에는 등산객들을 위한 경고문도 붙어 있었습니다. 이 구역은 낙석 위험으로 인해 폐쇄된 등산로입니다. 진입을 삼가 주십시오. 이름표를 쥔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분명 저희는 이곳을 처음부터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안내문을 봤다면 절대 그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앞에는 명확한 등산로와 분명히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100발의 노인도 반복되는 길도 반사되는 연못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는 100발의 노인도 반복되는 길도 반사되는 연못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자 옆에 세워진 등산 안내판을 지나 정비된 산길로 들어선 뒤부터 주변 풍경은 처음 산행을 시작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고 바람이 뺨을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조용히 물러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길을 따라 한참을 내려오자 멀리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숲에 오래 있다 보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분명히 등산객들의 말소리가 또렷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희는 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간이 쉼터였습니다. 나무 벤치 몇 개와 간이 매점이 함께 있는 곳으로 산 아래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두세 명의 등산객이 막 내려와 땀을 닦고 있었고 어떤 분은 뜨거운 음료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무언가를 물어보거나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무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산을 빠져나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길에서도 이상할 만큼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새소리도 들렸고 차량 경적 소리도 뚜렷했습니다. 등산로 초입에 붙은 관광 안내도와 지역 홍보 포스터들도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출발했던 입구와 지금 내려온 장소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주차장의 위치도 다르고 입구 주변의 지형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차를 댔던 구역에는 흰색 건물이 하나 있었고 등산로도 완만한 흙길이었지만 지금 저희가 도착한 곳은 자갈이 깔린 경사로 아래쪽이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그날 저희가 차를 댔던 주차장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 구조물이나 위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리소 근처에 있는 안내소에 물어보자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이 산엔 주차장 하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말한 위치에는 등산로 자체가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산 중턱쯤 되는 곳이고 일반인은 차량으로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더 말을 이어갈 수도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희가 기억하는 지형은 어디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안내소 옆에 버스 정류장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산 아래로 내려왔고 근처 읍내에서 택시를 불러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산의 이름은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날의 기억을 누구에게도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말로 풀어낼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들려주는 순간 오히려 믿지 못할 이야기로만 들릴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날 산에서 발견한 이름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지워졌던 이름과 번호 일부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백지처럼 변해 있었던 뒷면은 더욱 바래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따로 보관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버리기로 했습니다. 다시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꺼림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저희 둘은 함께 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등산을 워낙 좋아했던 아내 역시 말없이 등산화를 정리했으며 저 또한 트래킹 앱을 삭제했습니다. 서로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야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조금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봤던 백발의 노인은 아마 단순한 실루엣이 아니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인지, 왜 나타났는지, 왜 계속 길을 인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그는 사람을 산 밖으로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 산 안으로 더 깊숙이 끌어들이는 존재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연히 그 길을 따라 들어간 사람들 중엔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처럼 느껴졌던 이름표와 오래된 메모들, 그리고 반사 속에만 존재하던 실루엣,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던 연못과 정자, 기묘하게 반복되던 길과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실제였는지 혹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상한 공간에 들어간 것인지 지금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그 산은 지금도 누군가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만은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그 지역을 포함한 모든 산을 피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예 산행 자체를 멈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때로는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길이 단지 관리되지 않은 폐쇄 구간이 아니라 애초에 사람을 위한 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산의 이름은 누구나 들어보면 알 수 있을 만큼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저희에게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산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산에 다녀온 사람들의 블로그나 후기 글을 몇 번 찾아봤지만 저희가 겪은 일과 비슷한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등산로에서 길을 잃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길이 아예 돌아오는 길을 막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항상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